혹시 PPT 준비는 되나요? 아까 예? 아니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공부를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시간이 길으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시원하게 우리 촛불집회 사진 좀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자료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와 다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막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토론에 임하시는 모습 보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제가 요즘에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촛불 시민혁명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촛불 시민혁명을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국민들하고 같은 국민이란 게 너무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또 그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저력과 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시대를 고민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라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4시 11분인데요. 4시 20분 안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미 최근에 촛불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름은 뭐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이야지 제가 부르기 좋은 이름이어서는 아니, 촛불 집회라고 하셔도 좋고요. 촛불 시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촛불 항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촛불 국민혁명이라는 분들도 있고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열광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5월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라고 5.18 기념성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공식 용어는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이것이 이제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 이런 근대 시민혁명에서 국가의 통치의 대상으로서 국가의 충성을 강요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일종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서 시민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특히 추억 속에 한 75페이지부터 보시면요. 75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6년 10월 29일부터 진행됐던 대규모 촛불 집회 앱자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대자보로도 붙이고 방방곡곡에 무슨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요즘은 온라인상 앱자보 하나 만들어도 일파만파 실시간으로 퍼지는 것도 모자랍니다. 삽시간에 퍼집니다. 모든 카톡방, 텔레그램방 막 들어가면서 야 10월 29일 날 청계광장에서 모인대 하면서 이제 그때 3만 명이 모이면서 이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숫자 추이를 했으니까 보시면 11월 5일 날 전국 30만 그리고 11월 12일 날 전국 110만 정말 깜짝 놀란 날. 이날이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완벽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 항쟁은 이긴다. 끝까지 가보자. 세상에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권력을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최순실과 같은 일종의 사이비 집단의 부당이득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4년 동안 내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기운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왜 12월 3일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232만 명이 모이게 됐냐면요. 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국회 탄핵일이 예정일이 12월 9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국회 안팎에서 조성되면서 우리 이인영 선배님이라든지 보좌관 선생님들도 저희들한테 힌트도 주시는 국회 분위기가 묘하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될 것 같은 분위기더니 갑자기 박근혜가 국회가 합의해 주면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봐라는 식으로 국회 공을 넘기면서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돌았거든요. 국민들이 그 꼼수를 참지 못하고 더 안 되겠다, 압도적으로 보여야겠다 해서 전국 232만이라는 지금 현재 한국 현대 항쟁의 역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단일한 주제로 모인 역사에서는 붉은 악마보다 훨씬 많이 모였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10억씩 할 때보다도 훨씬 많이 모였고 80초 6월 항쟁 때보다도 훨씬 많이 모였고 2008년 대규모 가장 최근에 역사에 가장 많이 모였던 게 2008년 6월 10일이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모인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이나 서른 의원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요랑쟁 때 서울광장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 너무너무 어마어마했던 이한열 열사 장례식으로 슬프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배 세대들의 어머님이나 누님 세대들도 아마 가보신 바일 텐데 이한열 열사 장례식으로 슬프기도 했지만은 그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학생 노동자들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날 232만 명 모인 항공 사진을 보면요. 우리는 서울광장 사람 가득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꽉 채우면 한 5만 명쯤 되고 그 인근에 대한문까지 꽉 채우면 10만 명쯤 되고 이렇게 그 추산하더라고요, 경찰이. 근데 당시 이제 기록으로는 이제 어쨌든 100만 명 정도 모인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서울광장과 그 일대를 꽉 채운 거거든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역시방쟁으로. 근데 이날 230만 명 모인 날 그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진 보면서 같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서울광장이 주목만 합니다. 광화문 북단에서 율곡로, 사직로까지 꽉 채워가지고 서울광장 남대문 가는 길까지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채우기 어렵다는 서울광장이 전체 사진에서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추산은 결코 제가 비과학적 추산이 아니라 실제 무선 와이파이 업체들의 그 무선 신호라든지 통신 3사가 기지국을 증설할 때 어떤 얼마나 예상했는지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역 주변에서 그 시간대에 내린 하차 인원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 통계였고 놀랍게도 보시면 77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이틀 전에 퇴진행동의 공시 계산 우리가 할 소임을 다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호소를 드리고 우리 국민들도 새 정부가 잘하면 힘을 싣겠다. 다만 혹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강한 비판이나 견제는 하겠다. 이걸 하면서 재해산했습니다. 깔끔하게 해산하면서 저희가 밝힌 이 23번의 촛불 집회에 나오신 국민들의 숫자가 1690만 명에 달한다라고 제가 밝혔는데요. 놀랍게도 2월 21일 날 우리 리서치하고 공공의장 우리 리서치 뭐 익숙치 않은 분들 있는데 민주당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는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1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 인구수 5,100만에 대비하면 1,700만 저희의 추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론조사가. 더 놀라운 것은 2016년 12월 달에 서울신문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23%가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3분의 1이 되기 전이겠죠. 23%가 촛불 참여했다 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산해보면 한 1,200만쯤 돼요. 여기 보시면 75페이지에 2016년도에 제가 촛불 집회 참가자로 정리한 게 1,233만 명입니다.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분들은 한 5만 명 모였는데 무슨 500만 명 모였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정말 부풀리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추산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이선태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요랑쟁이나 어떤 항쟁들보다도 폭넓은 우리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나는 보수인데 참여했다는 분들도 한 10% 안팎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항쟁이고 국민 3분의 1이라 참여했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 가족이 한 2명에서 4명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국민 항쟁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1페이지에 가보면 촛불혁명에 대해서 쭉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도 세계적인 외신들의 취재가 아직도 계속됩니다.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인영 의원님 훨씬 잘하시고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름도 없는 시민단체 일개 스텝에 불과하지만 외신에는 제가 이인영 의원님보다 최근에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이인영 의원님은 87년 전대부장 할 때는 많이 나왔었죠 외신에. 근데 요즘엔 제가 더 확실히 많이 나왔습니다. CCTV 뭐 뉴욕타임즈 뭐 로이터 통신 아주 연락이 너무 자주 옵니다. 영어로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나가는 것도 다 다르는데 뉴욕타임즈는 프로테스터 리더라고 나가더라고요. 무슨 저항군의 지도자라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촛불 집회 실무진들인데 저항군이 리더라고 나가고.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중국 CCTV에는 이제 외신 우리 한국 중국 특파원이 보내졌는데 집회 조직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집회 주최 측을 부르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외신 기자들이 연락이 와서 얼마 전에도 독일 공영방송 JDF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다 물어보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라든지 집회 시문화는 못 따라간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면서도 재밌게 그러면서도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감옥에도 보내놓고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보다 더 권력이 세다는 삼성의 총수까지 감옥에 보내놨느냐. 자기 나라 수십 년 동안 못하는 일을 한국은 지금 6개월 만에 해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아직도 그 입을 못 다물고 있다. 이게 대부분 질문입니다. 공통의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일 해내신 거고,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영호 님이 이 토론에 너무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6월 이것이 촛불 집회가 짧게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로 시작됐고, 조금 더 중간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너무 국민을 이제 조금 제가 격한 표현을 쓰면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는 사람만 챙겨주고 좀 비판 좀 하는 사람들은 막 잡아가두고 이게 다시 민족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메르스 때 보여준 무능함과 세월호 때 보여줬던 그 야박함, 세상에 아이를 잃고 피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빨갱이로 몰질 않나, 불순분자가 섞여 있다고 몰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건데 그것만으로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면이 이어온 한국 우리 민중들, 민초들의 저항의 역사,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들그러섰던 4.19 혁명과 5.18 민주항쟁과 86 항쟁, 그리고 뭐 2008년도도 촛불 집회, 말도 안 되는 한미 쇠고기 수입, 묻지마 수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 우리가 챙겨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아직도 그 조건 유지하고 있는 게 거기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학생들 등록금 너무 비싼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반값 등록금 시도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리고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사실 경험 없이 갑자기 수백만 원이 쏟아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진행동에서는 모든 걸 우리 집행부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태진행동의 이번에 완벽한 승리는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내는데 우리 국민들 배경에 무엇이 있었느냐, 야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종북 잡박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야당의 다운의 야당의 지도자들도 많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은 우리 배경에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역사, 우리 민초들이, 우리 국민들이 짓밟히고 꺾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싸웠던 그 면면 이루는 저항의 역사가 이번에 대항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감히 우리가 자부심을 더 가지셔도 되는 게 한국의 역사만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민주주의는 한국에 가서 배우라라는 보도가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 국민들이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것이 4.19에서 5.18에서 6월 항쟁에서 부마 항쟁에서 비롯된 그런 씨앗들과 뿌리에서 비롯된 줄기이자 열매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이뤘는데 앞으로도 저는 과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동의할,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골고루 잘 살면 좋고, 세월호 참사나 가습 살균 참사 같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해결되는 나라, 미세먼지 같은 것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나라를 만드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일궈냈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그런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뜻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더 잘해라고 박수 쳐주고 좋은 제안 많이 해주고, 혹시 좀 흔들리거나 잘못하면 좀 따끔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이나 견제도 해드리면서 잘 이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신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